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중대성은 없다. 그리고 정경심 보수, 아내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구속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은 되지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법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당시 수석이 유재수가 잠적하자 감찰 자료를 다 갈아버려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어제 검찰도 이 부분을 영장 심리 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라. 조국 당시 수석이 관련 감찰 자료를 다 파쇄하지 않았느냐. 이거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검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검찰의 영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리가 들어가자 판사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내 선택이 잘못됐다, 후회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도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별건 타깃 수사 넉 달 했지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혐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이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무게를 뒀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범죄는 소명이 된다.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죄는 아니다. 라는 게 법원의 취지인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받아들였군요. 청탁전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윤건영 등 직무 관련성이 없어 책임 묻기 어렵고 100원 후에 공범 기소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했지만 검찰은 한겨레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백원호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게까지도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과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엿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막바지의 뉴스 속보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임동호 전 최고가 압수수색 받던 날 돌연 출국했다. 어떻게 출국했는지를 좀 취재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끊긴 시간에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는 오사카였는데 후쿠오카행 배편을 타서 후쿠오카에서 또 오사카까지 다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오사카 가면 편했을 텐데 왜 그날 밤 급히 출국을 했던 걸까요? 자, 임동호 전 최고는 내가 도망갈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배 타고 열차 타고 오사카까지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임동호 전 최고의 의아한 출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법 위에 4+1 밀수법이다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을 숨기고 제1야당도 빼고 4+1 안에서 원안과 다른 내용을 통과시키려 했다라는 부분을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모두 다 이 4+1 회의만 들어가면 그 밀실안에서 멋대로 수정된다. 그리고 회의 공개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조항 같은 경우도 원안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의 경로가 나왔습니다. 이틀째 윤석열 총장이 경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 총장이 단단히 화가 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 독소조항도 독소조항이지만 청와대가 약속을 어겼다.
윤 총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5억 원 아파트는 이제 대출 1원도 못 받는다는 건데, 자, 일주일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서울 전셋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그리고 서울 평균 전셋치까지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양천, 강서, 강남도 올랐고요. 평균치도 올랐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전셋값이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주택을 살 마음도 없었고 주택을 살 형편도 없었던 무주택 서민들까지 사실은 전세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뭐 까짓 거 안 사고 그냥 전세 가면 전세 올라도 된다마는, 자, 형편이 여유치 못해서 전세를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 혹은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너무 이렇게 올려서 갈 곳이 없어진 이 서민들은 과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먹거리를 배송하는 분들이 참 늘고 있다고 합니다. 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심리를 국민일보가 추적해봤는데, 야, 밥할 시간에 차라리 놀자, 여가를 즐기자, 저녁 있는 삶인가요? 그런 심리가 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재료 새벽 배송이 지금 4배 이상 늘었어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1배 정도 늘었고 도시락 배송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아기 키우는 집에서 이유식 배송하는 것도 1.3배 늘었고요. 가정 간편식 배송도 한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집에서 모두 해결하자, 밖에 사 먹으면 돈 든다, 이런 거 플러스 집에서 밥하느니 시켜 먹자, 여가를 즐기자, 이런 심리도 함께 버무려진 결과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